친구들 안녕. 저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지. 오늘은 시험 범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다.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짧게 하면 되게 짧게 할 수 있고 길게 하면 뭐 한없이 길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개국주의의 개념 정도랑 제국주의의 양상 정도를 가볍게 살펴보는 정도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깊지 않은 수준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의 흐름이 대충 이래. 정치적인 거랑 경제적인 키워드를 나눠서 보자면, 뭐, 시민혁명, 국민국가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같은 거 있었습니다. 아마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해를 이미 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기대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 배웠으니까 짧게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주제 정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제일 먼저 산업혁명의 배경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하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었는데, 첫째가 영국은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노동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세 번째 철이나 석탄 같은 천연 자원이 많았었고, 네 번째는 풍부한 넓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에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뭐부터 시작됐다? 면직물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이 면직물이 어떻게 해서 기존의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진화할 수 있었냐? 바로 제임스 와트가 개량했던 증기기관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 다시 교통의 발달을 갖고 오고 교통 이외에 통신 역시 발달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산업혁명이 유럽 지역에서 확산되었고 유럽의 이런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 같은 사이에 많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공장제 기공업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현대 경제체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이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갖고 있어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 문제가 많아지고 결국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이념이었던 사회주의가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등장하기도 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딱 지난 시간에 배운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해볼게. 교과서에 산업혁명 뒤에 제국주의가 붙어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낳았냐? 자본주의를 낳지. 근데 이 자본주의는 자본, 돈, 더욱더 많은 자본과 더욱더 많은 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과 자본을 얻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겠지. 결국에 자본주의는 다시 뭐랑 연결되냐? 원료를 수입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행위들을 필요로 하는 게 자본주의겠어. 자, 이 자본주의를 결국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원료를 수입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거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맞지? 식민지지. 결국에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자본주의가 다시 식민지 획득과 연결된다.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잉트되는 것이 무엇이다?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제국주의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산업 생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식민지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찍 발달했던 서구열강은 한자로 서쪽 유럽의 엄청나게 강한 강대국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쪽 유럽의 열라 강한 강대국이라고 합시다. 서쪽 유럽의 열라 강한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식민지를 여기저기 쳐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프리카 식민지로 먹고 아시아 식민지로 먹고 이런 게 제국주의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산업을 발전시켰던 걸 가지고 다시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식민지를 차지했다. 제국주의 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랑 관련된 이제 그림들 몇 가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사파가 재밌어. 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피자를 나눠 먹고 있지, 그치? 근데 이 피자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다? 중국. 중국을 나눠 먹는 거네. 뒤에 보니까 여기 중국인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말리고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5명의 등장인물이 피자를 맛있게 나눠 먹고 있다, 그지? 자,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 영국을 상징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모자를 보니까 모자가 아주 멋있지? 독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러시아를 상징할 것 같고 이 사람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나 모자를 보니까 프랑스를 상징하고 있지. 자, 이 사람은 누굴까? 눈치챘겠지? 일본. 자, 이런 것처럼 빠르게 산업화를 이끌어냈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쳐들어가는, 여기저기를 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일본이 껴있다고? 그지. 일본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상당히 빠르게 산업화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세기 말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제국주의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때 배우겠지만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판 붙어. 누가 이기는지는 그때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또 다른 그림입니다. 문어가 나타났네. 근데 이 문어의 국적을 보니까 여기 잉글랜드라고 써 있어. 그지? 그리고 모자 스타일을 보니까 딱 보니까 영국 문어야. 근데 영국 문어가 이 발을 어떻게 하고 있니 지금? 아일랜드, 자메이카, 캐나다, 인도, 이집트 막 여기저기는 다 발을 뻗치고 있는 거야. 식민 지배를 하려고 자기의 그 야욕을 쫙쫙 뻗치고 있는 모습을 재밌게 표현했지. 이런 게 식민 지배, 이런 게 제국주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사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군인이 뭔가 앞찾기를 돌려가지고 꽉 누르고 있어. 보니까 평소에는 뭐, 인쇄할 때 쓰거나 아니면 무슨 뭐 올리브유 같은 거 짤 때나 쓸 것 같은 그런 앞찾기를 꽉 돌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 앞찾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흑인이지. 근데 이 흑인의 입에다가 뭔가를 붓고 있고 이걸 꽉 누르니까 흑인의 똥구멍에서 뭐가 나와? 돈이 쏟아지고 있다. 흑인을 쥐어 짜면 쥐어 짤수록 뭘 얻을 수 있다? 자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원래 지켜봐야 되는 백인들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 되겠지. 종교인 책 들고 있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못 본 척 하고 있다. 오직 이 많은 돈 앞에서, 자본 앞에서.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자본을 더 많이 획득하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일삼는 행위가 제국주의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제국주의 되게 안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럼 제국주의가 안 좋은 건데 그냥 막 제국주의를 할 수는 없어, 그잖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있어. 유럽 사람들도 제국주의가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 나쁘다고 생각했으니까 막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더 한 걸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 나쁜 제국주의를 우리가 뒷받침하는 당대에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이 두 가지 있는데 이거 별표쳐도 좋습니다. 사회진화론이랑 인종주의 두 가지 알아보고 갑시다.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 자, 사회진화론부터 볼게. 우리가 사회진화론을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역사적인 사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의 이름만 딱 들어도 뭔지 눈치를 챘을 거야. 맞아. 사회가 진화하는 거야. 자, 그럼 진화한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오냐? 원래는 과학 개념이야.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표한 이론인데 무슨 말인고 하니 자연 세계에서 동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한다 이거야. 그럼 동물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진화하는 양상이 어떻냐라고 봤을 때 강한 놈이 살아남으면서 약한 놈은 도태되고 강한 놈이 살아남으면서 점점 강한 놈끼리만 남게 되는 그런 식으로 시대가 흐르게 되면 진짜 강한 놈들만 남게 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거야. 그리고 강한 놈들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동물들이 진화한다. 자연이 진화한다. 이게 진화론 되겠습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우겠지.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랑은 상관없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세계에 그대로 적용시킨 게 바로 사회진화론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사회도 덜 발달된 단순한 사회가 있고 많이 발달된 복잡한 사회가 있는데 이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를 진화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한 와중에 더 먼저 복잡한 사회에 간, 더 먼저 발전하고 더 먼저 강력하게 된 국가가 아직 발전하지 않은 사회, 발전하지 않은 민족, 발전하지 않은 국가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뽑아먹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야. 강력한 국가가 지배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던 게 사회 진화론 되겠습니다. 원래 과학적으로 있던 진화론의 개념을 사회에다 끼워 맞춘 거야. 자, 좋습니다. 다음 또 인종주의 보겠습니다. 인종주의는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 우열은 우는 우수하고 열은 열등하다. 그러니까 잘났다 못났다. 날 때부터 피부색에 따라서 잘나고 못나고가 결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종주의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인 애가 여기 흑인 애를 지금 뭐 비누를 갖고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고 있네. 자, 목욕을 다 했더니 이제 흑인이 하얘졌어. 그리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모습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은 사실 비누 회사 광고야. 비누 회사 광고거든. 근데 이 광고 자체는 결국엔 베이스로 깔려 있는 마인드는 뭐냐면 흑인이 백인보다 못났고 이제 백인이 흑인을 약간
더 백인처럼 해줘야 된다, 케어해줘야 된다, 이런 인종주의적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백인이 흑인보다 낫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이런 광고를 만들 수가 없지. 자, 결국에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차별과 탄압을 정당화하는 거야.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거 당연하다. 백인이 아시아인 탄압하는 거 당연하다. 왜냐? 인종적으로 백인이 흑인이나 아시아인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제국주의자 되겠습니다. 당시에 백인들의 인식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자, 볼게. 영국인이랑 미국인이 등장하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니?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지금 등에 업고 가고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지, 그지? 그리고 한 개도 안 불편해 보여. 근데 반면에 이거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미국인이랑 영국인들 어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 문명, 발달된 사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영국인이랑 미국인들은 이런 야만적인 사람들을 등에 업고 힘들게 발달된 사회를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다.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다. 오히려 우리가 고생하고 이득은 니들이 보는 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거야. 한번 볼까? 당시 키플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 백인의 짐을 져라. 그대의 아들들을 역경의 길로 보내라.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 허둥대고 거친 자들, 음침한 족속들,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애 같은 자들을 아주 힘겹게 시중들기 위해. 정말 제국주의스러운 그런 글이다, 그지? 백인들이 짐을 지고 있대. 백인으로 태어난 이상 져야 되는 짐이 있대. 그리고 그 길은 아주 힘든 역경의 길이래. 근데 그게 무슨 길이래? 원주민들, 그러니까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이겠지.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달래주는 거야. 그 원주민들은 매우 허둥대고 거칠고 음침하고 악마 같고 어린애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을 우리 백인들이 힘겹게 시중을 들고 있다. 이게 백인의 길이다. 제국주의는 오히려 백인이 힘든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 오히려 자기들의 식민 지배가 발달된 사회로 문명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은 식민 지배인들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야. 참 대단하지, 그지? 이게 사회진화론이랑 인종주의가 없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지? 자, 이 사람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영국의 유명한 제국주의자인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를 이렇게 쫙 밟고 있는 거 보이네, 그지? 아프리카 제일 꼭대기인 이집트부터 아프리카의 제일 남쪽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를 쫙 연결하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이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참 재밌어. 한번 읽어볼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아프리카 지도를 영국 색깔로 칠하는 것을 인정하리라 생각한다. 와, 관심법이야, 그지? 자기가 신인도 아니면서 신이면 당연히 영국이 아프리카 지배하는 거, 좋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지. 우리가 세계를 더 정복할수록 인류에게는 더욱 이득이다. 아, 참. 자신감이 좋다 그래야 되나? 그지? 상당히 이런 말을 하네, 그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국주의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상당히 유럽인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다가왔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 아마 유럽인들이 제국주의를 배울 때랑 우리같이 아시아인이나 흑인들이 제국주의를 배울 때랑의 느낌이 상당히 다를 거야. 그지? 그쪽에서는 어떻게 배우나 좀 궁금하기도 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남은 시간에는 제국주의의 양상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제국주의 국가들 먼저 볼게. 영국 뭐 빼놓을 수 없죠. 엄청 유명하지. 전 세계 식민지를 워낙 많이 만들었으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삼시 정책을 펼칩니다. 삼시 정책은 뭐냐? 영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력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에 대한 정책인데, 세 개의 시로 시작하는 동네를 연결하는 거야.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해가지고 이런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양으로다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바로 영국의 계산이었겠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잇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쓱 훑으면서 세로 방면으로 점령을 하려고 했던 정책. 이게 무엇이냐? 바로 종단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걸 종이라고 하잖아, 그지? 자, 그럼 프랑스는 어땠을까? 프랑스도 뭐 빼놓을 수 없지, 그지? 뭐 영국 라이벌 하면 프랑스니까. 자, 프랑스는 영국이 이미 종단 정책 했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옆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뭐라고 부르냐? 횡단한다.
횡단 정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대각선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랑 위로 아래로 가는 거 둘이 어디서 만난다?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자, 이 지점이 어디냐? 바로 파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결국 영국이랑 프랑스가 한번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꽝 하고 부딪히는데 그걸 파슈다 사건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독일 같은 나라도 있지. 독일은 어떻게 했냐? 자, 영국이 3시 정책하고 있을 때 독일은 3비 정책을 펼칩니다. 독일은 아무래도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식민 지배에 뛰어드는 게 늦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돼가지고 발전하는 데 조금 늦었잖아, 그지? 1870년에 가서야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일 제국을 수립했어. 그 다음에 이제 뛰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어 조금 식민지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자, 독일은 3비 정책입니다. 베를린, 그리고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순서대로 연결해가지고 남쪽 지역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게 독일의 정책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뭐 여기서 또 남쪽으로 내려올라가려는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랑 독일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독일이 식민지를 많이 못 얻었다 그랬잖아. 식민지를 더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나중에 또 어떠한 사건을 불러일으킬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사진 자료, 사진도 봐야 돼. 이게 선생님은 좀 세계사나 한국사나 좀 앞 이쪽 시기, 우리랑 가까운 시기로 오면 좋은 게 사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자료를 보면 훨씬 느끼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사진 자료를 조금 같이 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는 가지려고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백인이 흑인 노예들을 이제 흑인 노예겠지, 그지? 아니면은 뭐 흑인 노동자를 강제로 부린다던가 뭐 어쨌든 흑인을 부려가지고 일을 하는 장면이야. 보니까 어떤 바구니 같은 게 있네, 가마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농작물 같은 거겠지, 그지? 이런 것들 여기다 따오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할당량 같은 걸 주워줬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시켰다. 근데 보면은 몸이 되게 좋아, 그지? 이분들이 일을 해서 그런지 이게 몸이 막 가슴 근육이나 팔 근육이 뭐 엄청 발달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면은 뭐 거의 헬스장에서 막 맨날 일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몸이 좋겠어, 그지? 반면에 이 백인 봐봐, 얼마나 지금 표정이 편해, 그냥 편하게 촥 그냥 있고, 그지? 이 사람은 근육은 나는데 몸이 되게 말랐네. 잘 못 먹었나 봐, 그지? 근데 이런 사진은 사실 되게 평화로운 사진이야, 이 정도면. 이거 봐봐. 이 사람들 봐봐, 목에다가 뭐 하고 있어, 뭐 쇠사슬 차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강력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목에 쇠사슬 차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억압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회사들, 음, 수갑도 아니고 목에다가 이렇게 쇠사슬 차는 거는 진짜 너무 비인격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좋습니다. 이거는 더 끔찍한 사진이야. 일부러 근데 좀 충격적인 사진을 좀 갖고 와봤어. 음, 자, 이 사진이 뭘까? 뭐 하는 사진일까? 자, 가운데 흑인이 물장난하고 놀고 있고, 촤, 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어. 밖에서 백인들이 이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가 있지. 가운데 흑인들이 있고 밖에 쫙 차려입은 백인들이 이를 아주 재밌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인간동물원입니다. 나무 울타리 있고 흑인 여자 있고 이 아줌마가 먹을 거 주죠. 여러분 어린이대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장 안에 있는 막 사슴이나 염소 같은 애들한테 이렇게 양배추 같은 거 주잖아. 그치? 그런 거 해봤을 거야, 체험. 그거랑 똑같다고.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모든 제국주의에서 다 이렇게 인간동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950년에 이제 벨기에 상황인데, 그래도 정말 상징적이지 않니? 사람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울타리 쳐놓고 구경한다는 거는 이 상대방을 나랑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 나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고, 같은 인격을 지닌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종주의랑 사회진화는 정말 극에 달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은 이렇게까지도 흘러가. 이거는 선생님 좀 흥분한 걸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지? 21세기적인 감성에서 보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괜히 흥분한 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근데 또 좀 더 잔인한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더 흥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일부러 좀 모자이크해서 갖고 왔습니다. 너무 잔인해가지고 생으로 보면은 너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교육적으로는 가치가 있어서 안 보이게 해서 좀 갖고 왔어. 자, 이 사진은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였던 콩고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를 벨기에 사람들이 지배를 했을 때 지배 양상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콩고 사람들의 사진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그지? 여기 사진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뭐가 없어? 손이 없습니다. 왜 손이 없을까? 벨기에 사람들이 콩고를 지배해서 콩고에서 이제 노동을 강제로 시킬 거 아니야. 근데 그 노동량의 일정 부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이제 뭐 계속 처음엔 경고를 하겠지. 뭐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 손을 자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못한 건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당량이 넘어가겠지. 또 할당량 못하면 또 손 잘려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아, 그래서 얘는 너무 어리지 않아? 아, 이런 사진 한 장 보는 게 여러분들 제국주의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고의 사진이었고. 마지막 한 장 더 있는데 이게 진짜 끔찍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것만 보여줘서 미안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콩고의 상황입니다. 벨기에가 지배하고 있는 콩고의 상황이야. 음, 이 아빠야, 아빠. 아빠가 내려다보고 있는 게 뭘까? 너무 잔인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만 안 보이게 했어. 이 아빠의 아기의 손과 발입니다. 아빠 손 자르면 아빠가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협박하는 거야. 다음에는 손이랑 발로 안 끝난다. 손이랑 발 잘라가지고 던져준 거. 그럼 이 아빠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니, 얘들아? 선생님은 아직 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을 잘 몰라.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하, 그지? 여기 친구인 것 같아. 친구들도 진짜 딱 눈빛이 되게 안 됐다는 그런 눈빛이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역사가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고 뭐 고생하고 막 전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국주의 양상 그림을 한번 좀 알아보았고, 이제 잔인한 건 끝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제국주의 국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조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유명한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어. 식민지 국가가 첫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국가를 지배했던 식민지배 국가의 이름은 또 무엇인지, 이 세 개를 연결해서 이름을 좀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강조하는 국가가 다를 거고, 뭐, 거기에 따라서 안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교양으로서도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위에 아프리카 제일 꼭대기에 이집트는 어디가 지배했다? 영국이 지배합니다.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운하가 생겨. 그 전에는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지고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이제 수에즈 운하가 생기면은 이쪽을 통해서 지중해에서 바로 일로 인도를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엄청난 루트가 개발되는데 이 루트를 나중에 영국이 여기서 많은 이득을 보게 돼. 그래서 진작부터 영국이 이집트에 진출해 있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배웠던 콩고 되겠습니다.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잔인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잔인했던 국가가 벨기에야. 그리고 특히 콩고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아프리카의 내륙 지방에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아프리카 완전 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이 내륙 지방에 대한 이야기는 1800년대 중반이 될 때까지 사실 알려지지가 않았어. 탐험가들이 막 가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고 이쪽에 대한 소식이 바깥에 전파되기가 어렵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기에도 여 안에서 더욱더 잔인하게 식민 지배를 했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이러한 사실이 벨기에 국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벨기에 국민들도 놀랐다고요. 아, 우리가 그 정도 할 줄은 몰랐던 거야, 사실. 벨기에 사람들도. 참 나빴지, 정치인들이. 자, 콩고, 벨기에 기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도, 영국 보겠습니다. 인도. 어, 그래서 이렇게 큰 인도도 영국이 지배를 했었다. 우리 엘리자베스 1세 때,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에다가 동인도에서 설치하잖아, 그지? 그때부터 영국이 인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나중에는 결국 식민지로 합병하게 되는 모습 여러분들 잘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로 봤을 때 이 지역, 여러분이 이 지역 잘 모르는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가 있는 곳인데, 이 지역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색깔을 좀 바꿔볼게. 너무 헷갈린다. 이 지역은 인도랑 차이나랑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툭 튀어나온 반도가 있지, 그지? 인도랑 차이나 사이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는 누가 지배하냐? 프랑스가 지배합니다. 인도 차이나 연방이란 걸 만들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배해. 자, 5번. 필리핀 위에 중국 옆에 있는 작은 섬 하나 있지? 이 섬 타이완, 대만입니다.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섬 엄청 많은 나라 필리핀 되겠습니다. 필리핀은 원래는 스페인이었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무가 되게 많이 났던 인도네시아 지역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7개 정도는 우리가 좀 교양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콩고 친구를 사귀었어. 콩고 친구를 사귀어서 진짜 좋은 마음에 콩고 친구가 달달한 거 좋다 그래가지고 초콜릿 선물을 해주는데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일부러 백화점까지 가가지고 벨기에 초콜릿 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콩고 친구 입장에서는 받으면은 뭐 모르고 줬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기분 찜찜하지 않을까?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막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상징이 들어가 있는 상품을 우리가 막 선물로 받거나 그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로 든 거 아니에요? 막 콩고 친구를 만나서 별개 초콜릿 선물 줄 일이 있을까요, 인생에? 근데 선생님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이 이런 거는 기본으로 좀 교양으로 알아둔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본 적 있을 겁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재밌게 노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 그런 방송이잖아. 근데 여기서 어떤 나라 친구들이 온 적이 있냐면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온 적이 있어. 르완다가 어디냐면 이 지도로 한번 볼까? 르완다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조그만 나라야. 아주 조그만 나라야. 근데 이 르완다가 벨기에의 지배를 받았어. 그래서 이 벨기에가 그리고 르완다를 지배를 할 때 르완다 안에 민족이 여러 개가 있는데 후트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뭐 이건 나중에 여러분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세요. 제가 여러 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민족만 밀어준 거야. 그래서 민족 간의 그런 분열과 갈등이 엄청 심해져 르완다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벨기에가 이제 르완다를 막 식민 지배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탈하기도 했지. 그리고 이제 벨기에가 떠나고 나서 그럼 벨기에가 심어놓은 벨기에의 그 정책 때문에 르완다 안에서 엄청난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내전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막 엄청난 학살을 해. 여기 보면 이 사람 나오잖아. 엘베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지? 바르셀로나 팬인가 봐. 르완다 대학살이 있었대. 94년에. 100만 명이 학살됐대. 아버지를 잃었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벨기에가 르완다를 식민 지배 안 했으면 르완다 대학살이 없었을 거란 말이야,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완다 사람들에게 벨기에는 되게 막 안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데이3 끝났어. 데이3가 딱 끝나고 다음에는 뭐가 방영됩니까 하고 다음 시간 광고가 나오는데 뭐가 나왔어? 벨기에에서 온 호스트는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겠지, 아마. 그지? 근데 방송국 PD머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지 얘들아. 근데 그런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놓칠 수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방송국 가가지고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논란이 됐었어.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지만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좀 기분 나쁘지 않겠니 얘들아? 그렇지. 심지어 여기 이 엘베라고 하는 출연진이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벨기에 다음 호스트입니다 이러면은 그지?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여러분은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글로벌한 인재로 자라갈 친구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글로벌 시민들에게는 약간 이런 개념들 우리가 상당히 좀 잘 알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식민지배를 당했던 경험이 있잖아. 그지? 우리가 안 알아주면은 누가 알아주겠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국주의는 무엇이냐? 서쪽 유럽의 열라 강한 강대국들이 자본주의적 산업 생산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래서 식민지를 아프리카, 아시아 막 쳐들어가는 거야. 자, 제국주의를 정당화한 세상 두 가지가 있었지. 사회 진화론. 발달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은 정당화다. 인종주의, 백인이 흑인보다 훨씬 뛰어나다. 백인이 아시아인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게 인종주의입니다. 자, 여러 나라의 제국주의 양상도 살펴보았어. 영국은 삼시정책, 아프리카 종단정책,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횡단정책을 펼쳤지. 결국에 영국과 한판 붙는 게 바시오다 사건이었다. 뒤늦게 뛰어들었던 독일은 삼비정책을 통해서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었고, 그 이외에 이집트는 영국, 콩고는 벨기에, 남아공은 영국, 인도도 영국, 인도차이나, 프랑스, 필리핀,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뭐 이런 것처럼 여러 식민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시험 범위는 끝이고 다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다음 기회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험 잘 보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